진간은 이제 교과서를 신사고를 쓰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고요. 신사고라고 하면은 많이 와닿지 못하시고 일품, 일품을 출판하는 회사여서 저도 이제 신사고 교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 교과서보다 문제가 뭐 헤매하지도 않고 문제도 괜찮고 해서 신사고를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하기보다는 프린트가 좀 나옵니다. 프린트가 이 출판사에서 우리 출판사를 쓰게 되면은 제공하는 이제 시험지, 그 학습 자료 프린트가 있어요. 그 학습 자료 프린트 갖다가 이제 수업을 좀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로 부교재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이제 본인이 뭐 센이나 마플이나 아니면 교재를 하나 선정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 조금 더 욕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러 문제까지 이제 내 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모의고사, 마더텅이나 이제 자해스토리를 좀 공부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대다수의 아이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교과서 기반으로 하고 학교에서 내는 이제 문제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배웠던 것 토대로 했을 때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가 승부처인데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의 추가. 지금 배운 게 이거고 앞에 배운 게 이거였는데 이렇게 미신에서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적중률 같은 거는 저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적중했다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 교과서 깔아놓고 본인이 공부하는 교과서 깔아놓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들, 그리고 뭐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를 깔아놓고 나서 비교해보면은 진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결국에 아이들이 배웠던 것들 위주로 다 나온다 이건데 점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기에서는, 선생님이 보기에서는 이 문제는 결이 같다 이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닭볶음탕이나 제육볶음 만드는 기본 비법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도 요리해봤을 게 알아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간장고추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근데 아이들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눈치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털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적중률 관련된 얘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이런 결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들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항상 이제 이 괄호가 2개씩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가 2개가 겹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부터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학교 프린트가 좀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대선 기출 문제입니다. 대선 기출 문제. 저희는 이제 진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이제 수업교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그림의 상황, 이 좌표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씩 헤비하게 물어보는데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헤비하게 물어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림이 똑같구나, 저 문제가 전문계이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좌표들의 특징들. 그래서 너랑 직선이라고 하는 거, 이 곡선을 엮였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결국에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었다면은 요거는 그냥 이제 하필 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찍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말 찍어서 맞추지 않는 이상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너무 유명한 문제여서 이제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언제 사실 낸다라고 하는 건 재탕이었던 거여서 이제 요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었던 적이 이제 작년에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고난도. 사실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예측할지가 사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 유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킬러는 조금 예상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 킬러를 다행히 내진 않고 있고요. 그 킬러를 가기 위한 조금 중난이도를 봤을 때 사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진관 스타일은 이거와 저거랑 믹싱되어 있을 때 이걸 진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걸 여러 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거 이게 요게 위치가 이렇게 쓱 바뀌는 순간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같잖아요. 근데 그게 식의 의미에서 이렇게 위치가 쓱 바뀌면은 곱하기에서는 이게 전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기억은 디귿이 아니라 개수파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습도를 좀 한다면 그래서 단순하게 식을 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숫자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문자 체계에선 식 체계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었던 그런 킬러 문제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에 딱 주어졌는데 사실 이 문제 알고 보니까 그냥 이수분해 하라라는 명령어.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보는 순간부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지레짐작하게 겁을 먹는 상황이죠. 단순하게 보면은 문제에서 읽으면 다 나옵니다. 이거 2개 곱하기 얘라고. 그럼 이거 이제 그냥 이제 나누기 쪼개면 된다 이건데 이제 결국에서 뭐냐면은 이걸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요것도 정답률이 50%가 좀 안 돼요. 그 이유가 서술형이어서가 아니라 애들이 풀 시간이 없습니다. 서술형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시간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풀고 나서 이거 뭐야 맞출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이들 전략적으로 짜는 친구들은 뭐 서술형은 먼저 객관식을 해요 막 이렇게 뭐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꽤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 입장에 솔직히 이거는 진짜 많이 어려운 거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특징은 뭐냐면은 어떠한 숫자를 실수 부분을 만든다. 그 실수 부분이 0을 만드는 그 결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는지.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계산이 좀 많았습니다.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좀 많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서술형 4번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 내재적 일단 제껴.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시험지가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출제 경향이니 어떻게 하면 좀 준비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학원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는 항상 교과서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출판사보다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있는 문제들 기본 교과서에 중단한 문제들을 모아본다면 사실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단 60문제, 80문제 정도가 되는 거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중에 가장 많이 쓰는 신사고, 미래엔, 비상, 천재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기본 교재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학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프린트들 내신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집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름 붙인 건 시험 너만 잘 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공통으로 주는 교재고요. 학교별 특색이 아닌 공통으로 주는 제 개인 교재고, 그러니까 좀 난이도 좀 낮습니다. 난이도 좀 낮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만한 거는 기출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캠프 자랑이라고 하는 기출 문제집. 그래서 진과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은평구에 있는 총 고등학교가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 정도의 그 10개 모든 학교 시험지를 추려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난도 문제를 좀 위주로 하고요.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시험지 분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학교 스타일이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돌고 돕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제가 방금 아까 보였던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 문제집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희서 이제 그 기출문제집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뭐 자랑이지만 제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토대로 해가지고 고난도 문제까지 조금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택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전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 많이 푸는 것보다 결국 실전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 일단 첫 번째 목표가 8자가 넘는 게 목표고요. 시험지 수학기 8자 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시간 안에 다 풀어보자가 목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아이들은 시간을 관리하면서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그럼 시간 관리한다고 초시기에 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시간 관리 연습은 장별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RPM이나 셀 라이트를 좋아하는데 셀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셀은 이제 책이 좀 개편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셀은 추천드리지 않고 RPM이나 이제 개념 라이트를 조금 라이트 셀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책을 보게 되면 여기 반 딱 나눠가 4문제 정도가 실려 있거든요. 그럼 장별로 치게 되면은 많으면 16문제 적으면 12문제 정도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 문제는 2분 잡기 되면은 한 30분 정도가 되겠죠.
그 30분 동안 그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겁니다. 정답을 다 맞추면 포커싱이 아니라 다 건져져.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재봤자 의미가 없어. 왜? 결국엔 시험은 어쨌든 간에 내가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고난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디다 투자할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풉니다. 시간 관리 연습할 거면은 무조건 장별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틀린 문제 관련돼서는 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시간 관리를 좀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 학교는 이렇게 좀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적으면 2회분 정도, 많으면 5회분에 6회분 정도 만들어가지고 학교별 특색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험은 진짜 시험 보듯이 하고 서술형도 작성해가지고 책점을 그렇게 하면서 시험이 좀 마무리가 되는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